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횡보, 역배열되어 있고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자체도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이 살짝 주가 캔들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횡보지만 하락에 가까운 거예요. RSI도 50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주가 캔들이 다행인 거는 뭐 구름대 상단 딛고 올라섰는데 4거래일 연속 올라와서 이틀, 2거래일 연속 조정 주고 양봉으로 올라섰는데 오늘 또 음봉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음봉이 양봉의 2분의 1을 침탈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 양봉을 또 깨트리고 무너진다면 조금 사실 곤란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고점 연결선을 걸어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자칫 3000선을 이번에는 진짜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구름대 속으로 빠지는 건 물론이고.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상승 신호를 유지할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보니까 뭐 코스피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고점 3개가 엄청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뭐 낮아지고 있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완전히 주가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하락 모양을 갖추고 하락하고 있고 그냥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구름대 자체도 음운으로 바뀌었네요. RSI도 40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어차피 상승 후 조정이고 또 상승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무너뜨리고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좋진 않네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뭐 조정 중인 건 맞아요. 구름대도 횡보하고 있고 이평선도 횡보고 다만 다른 점은 나스닥은 하늘색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횡보지만 상승을 염두에 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RSI 자체도 60 위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횡보지만 하락 모양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 모양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대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 금리인데 쌍바닥 찍었어요. 금리는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가격 반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주가 캔들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리고 게다가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 시켜놨거든요. 상승 모양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 어제 또 음봉 떨어져서 좋다 했는데 오늘 또 양봉이네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속을 썩이는데 그게 코스피랑 관계가 있어요. 환율은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점이 일정하면서 저점이 올라오는 하지만 저점이 더 이상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점 연결선을 어떻게 보면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이번에 살짝 이탈했는데 어쨌든 모양이 상승 삼각형 모양이라 기분은 좋지 않아요. RSI도 50 살짝 위에 있어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상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도 다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분은 안 좋은데 어차피 상승의 시작은 뭐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게 상승의 시작이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64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65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표가 R스퀘어드랑 LRS가 위로 올라가고 R스퀘어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반등 모양을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RSI가 근데 살짝 50 밑에 있고 그렇지만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많이 줄었거든요.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자체도 물론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21선을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없는데 아직은 이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5일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좀 이따가 캔들 차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는 데드크로스인데
중기는 골든크로스 상태고 장기가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여기서 월요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캔들도 21선 위에 아직은 있거든요. 음이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한번, 아직 상승 신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자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팔아서 바닥 만들었고 사서 올렸고 또 팔아가지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또 팔고 있거든요. 파는 거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바닥을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은 그 와중에 조금 사고 있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파는 걸 무작정 나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외국인 팔고 나서 바닥 잡고 올라갔거든요. 외국인이 돌아서는 순간 올라갈 겁니다. 한번 캔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아무튼 하락 잉태형 모양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아랫꼬리가 좀 긴데, 그리고 조정 시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은 딱히 좋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누워있고 꼭지 캔들 나왔고 계속 캔들이 그 위에 있으니까 주봉은 딱히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반등 신호도 안 나왔고.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하락 채널을 그려놨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하락 채널을 그렸는데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또 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고점 연결선이 하락 채널인데 여기를 살짝 돌파해놨어요. 지금 보면 캔들이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21선에서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무너지게 되면 5일선이 같이 21선으로 끌어내리지만 결국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게 되면 5일선이 쑥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 모양을 갖출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보면 음봉 나왔지만 어제보다 거래는 좀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에 좋은 양봉이 한번 나와보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5일선도 살리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제 나온 제가 생각한 상승 시그널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 우겨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게 꼭지 증상이죠. 뭐 꼭지에서 고점을 인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RSI 쪽 내려가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좀 삼성전자 하락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불리한 점인데, 어차피 이번 상승장은 삼성전자가 이끈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정장에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약세를 보여야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가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SK하이닉스 하락 채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락세 있고 뭐 양봉이고 뭐 괜찮습니다만 아직은 하락세다. RSI는 좀 올라오고 있네요. 현대차, 기아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금융주가 올라서야 되는데 KB금융, 신한주주 아직 역배열이에요. 좋지 않아요. 삼성화재는 정배열 시켜놓으려다가 음봉으로 눌린 상태고, 삼성생명도 정배열은 시켜놨는데 음봉 떨어지면서 살짝 고점을 의식하는 쌍봉이, 자칫 쌍봉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기준선이 올라섰네요.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미래에셋증권이 모양이 좀 괜찮네요. 삼성증권도 일단은 올려놓고 눌리는 모습이라서 모양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물산도 괜찮네요. 삼성자 붙은 애들이 괜찮습니다. 한국전력은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역별내서 하락하고 있고, HD한국조선해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살아있고, 조선주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크래프톤은 바닥 잡았어요. 바닥 잡고 있고, 삼성바이오스는 하락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급락을 했네요. 카카오도 급락을 했네요. 지금까지
네이버도 같이 하락하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결국 지수 메꾸려고 올라왔던 애들인데 애들은 좀 빠져주는 게 지수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현대건설, GS건설은 쉬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조금 방산주가 저점을 사실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진짜로 이탈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은데 현대로템은 살아났어요. KT 하락세, SK텔레콤도 하락세네요. 지수가 버틴 게 희한해요. 이 정도로. 고버스는 RSI는 뭐 괜찮은데 뭐 아직도 이평선 역배열돼 있고 뭐 상승 모양이 아닙니다.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에버리지 당연히 오늘 음봉 나왔는데 기준선 살짝 깼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봐서는 어쨌든 뭐 그렇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제 양봉에 의해서 오늘 음봉이 나온 건데 한번 이게 외국인이 어떻게 이제 할 건지 한번 볼게요. 누적 금액으로 6월 13일부터 보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은 선물이 중요해요. 현물보다는 선물이 중요한데 현물 보니까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단기간 내에 많이 팔았네요. 5조에서 3조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이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다행히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간 것 같진 않아요. 기관한테 떠넘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판 거는 안 좋은데 외국인이 판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외국인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선물이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5천에서 또 못 올라가고 또 오늘 매도가 나왔네요. 결국은 아직도 마이너스 10,000계약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아직은 풀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요. 콜 풋은 뭐 중요하지 않죠. 이게 뭐 시장의 추세 중요하진 않은데 8월 15일부터 콜은 좀 팔았네요. 팔았지만 어차피 12,000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고 풋은 좀 샀습니다. 풋은 좀 이게 또 양이 많아지면 곤란한데 어쨌든 양매수긴 한데 풋이 조금 많은 쪽 오늘 하락세니까 그런 거겠죠. 이렇게 돼서 외국인 포지션은 여전히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콜가격 어제 제가 좀 바닥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콜가격을 보니까 뭐 항상 변합니다. 이게 뭐 등가를 보다 보니까 콜가격이 A, B, C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고 지금 쌍바닥을 잡는 모습인데 오늘 음봉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졌는데 역시 그 지수보다는 좀 과하게 떨어지긴 했죠. 과하게 떨어졌는데 아직 양봉을 훼손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아직 훼손시키진 않았다. 여기서 좀 위안을 얻고 근데 이 양봉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다면 거의 다 지워진 거나 다름없는데 거의 이 정도면 뭐 희망 섞인 건데 거래도 뭐 어제보다는 거래가 작아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은 쌍바닥이 깨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풋은 뭐 여전히 뭐 안 좋아요. 풋은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세예요. 계속 하락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월요일 날이 중요하네요. 월요일이 아직 이 음봉이 21선을 안 깼는데 월요일 뭐 21선 깨고 내려오면 속절 없는 거죠. 그때는 또 박스권 하단, 박스권이 아니에요. 지금 하락 추세선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월요일 날부터 떨어지게 되면 30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61선을 이탈하게 되는 건데 61선을 또 이탈하게 되면 결국 이대로 되는 건가요? 팬데믹 때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2달 반, 근데 또 세보면 3달인데 2달 반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11월까지 나왔어요. 11월 초까지 나왔는데 그때 보면 61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갔는데 항상 보면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 치고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쉬었잖아요. 쉬고 천천히 올라간다. 이건 코스피에는 없는 건데 월요일날 결정되겠죠. 이게 21선 이탈하면 그냥 다시 한번 속절없이 3천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61선 이탈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면 거의 10월이 돼서야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월요일 날 한번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